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1개월 만입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을 받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월에서 8월 사이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의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 관련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가지고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2021년 9월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 의해서 기각당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하자 뇌물수수 혐의를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권 전 대법관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조사했고 결국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2년 말 변호사 등록 과정에 대한변협이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사건에서 기업 측을 대리하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홍선건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를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서 약정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법조인 언론인 6명 중 권 전 대법관, 홍 회장을 포함해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세후 25억 원입니다.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 원을 약속받고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50억 클럽의 멤버들은 한국 사회의 어떤 권력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인도 있고, 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냐? 기득권의 특권이 작용한 때문이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하는 등등, 또는 검찰도 이들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온건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요사이 정치판이 꼭 조선조의 양반 정치 시대로 돌아간 듯 합니다. 조선조의 양반 정치나 요사이 종북 좌익 세력과 정치 검찰이 주도하는 이 정치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공리 공론에는 강한데 경제나 안보나 과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약하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오늘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무능하다든지, 또는 기득권, 여기서 기득권이라면 종북 좌익 세력과 정치 검찰 또는 판사를 포함하죠. 기득권 의식이 너무 강하다든지 국민들을 졸로 본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가 힘들고, 과거 조선조 시대 때 주자학의 통치 이념에 영혼이 팔린 양반들이 했던 정치와 비슷하다 이겁니다. 조선조에도 계급신분이 있었습니다. 산원공상이었어요. 사자, 그때 사는 뭐냐? 과거시험 합격자 중에서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정치가 결국 조선조를 망쳐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민족 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도록 하는 최악의 정치를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으나 1993년 이른바 무민정부 출범 이후에 다시 이 정치가 과거의 그 퇴행적 행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가운데서 지금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과거에 사자 계급이 주도했던 정치나 요사이 판사 출신, 검사 출신, 학자 출신, 언론인 출신들이 좌지우지하는 정치나 크게 달라진 점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선조 500년은 이게 좌파 정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즉 우파 정치가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의 무게를 비교하면은 압도적으로 좌파 성향의 정치세가 강한 거죠. 좌파 60년에, 좌파 600년이군요. 좌파 600년에 우파 한 60년 될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 언론 상황, 이런 것에는 조선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